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게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가족에게도 하면 안 된다는 자랑이 5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 자랑입니다. 형제 자매에게도 돈 자랑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빨대가 꽂힌다고도 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나 자매, 심지어 자식까지 당연하게 돈을 요구하여 힘들어하는 60대, 70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이것 빼면 세상에 말할 것이 있나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남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자랑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을 얘기하면 시기와 질투가 배가 돼서 돌아오고 슬픔을 얘기하면 그게 약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말과 함께 말하면 할수록 독이 되는 말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 명절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 한 분이 자랑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하이닉스 들어갔잖아요. 축하 기념으로 1월에 하와이 다녀오려고요. 처음에는 모두가 축하를 건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입을 다물고 다른 쪽에서는 자녀의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고 속으로 걱정합니다. 명절이 끝난 뒤 한 가족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굳이 명절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건 무슨 경우야? 자랑을 한 어머니는 단순히 자신의 기쁨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그저 자식 자랑 거리일 뿐입니다. 결국 자식 자랑은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식 자랑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랑을 들으면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애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은 곧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 자식 자랑, 내 자식 사랑을 남에게까지 부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밥 샀다고 생색내기. 오래간만에 동창 모임을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억나? 내가 그때 고기 집에서만 10몇만 원 긁었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웃으면서 넘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고맙다 생각했는데 꼭 이렇게 말해야 하나? 그럼 그냥 나눠서 계산하자고 하지. 특히 오랜 친구 사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색 하나의 실망감은 더 크기 마련입니다. 또 한 번은 등산 동호회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번 모임 뒤 점심은 늘 A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잘 먹었습니다라며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A씨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 제일 많이 쓰는 거 아시죠? 그만큼 이 모임 좋아하니까 하는 건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밥값을 챙겨내야겠다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각자 내자고 하거나 돌아가며 내자고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밥값이 아니라 말이 부담스러워요. 밥을 산다는 건 호의를 베푸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생색을 내는 순간 그 고마움이 부담으로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60대의 댓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밥 한 끼 대접하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마음입니다. 세 번째, 돈 자랑. 돈 자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 얘기만 꺼내는 그 사람, 정말 부자일까요?
사실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척 보여야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들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임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번에 펀드 수익이 좋아서 500만 원을 벌었네. 혹은 요즘 주식에서 한 달에 몇천 원 기본이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다들 속으로는 와, 대단하다 하다가도 이내 다른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모임에서 밥을 산 적이 없다거나 술자리에서도 늘 누가 계산하길 기다리는 모습 같은 것 말이죠. 돈 자랑만 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렇습니다. 돈이 많다며 입으로는 자랑하지만 정작 남에게 베풀거나 쓰는 건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랑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체를 더 잘 알아챕니다. 저 사람은 매번 돈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얻어먹고 집에 갈 땐 손가방 하나 든 채 빈손으로 떠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랑에 대한 부러움은 점점 불쾌함으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인 경우에도 이런 자랑은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점. 인간적인 신뢰와 관계를 망칠 뿐입니다. 돈이 많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결국엔 나는 내 자신을 돈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불안과 결핍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진짜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여유를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유가 몸에 스며들어 스며나온다. 네 번째, 재산 자랑. 누구나 한 명쯤은 아는 그런 사람이 있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새 차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BMW로 바꿨어. 타보니까 국산차는 못하겠더라고. 차 열쇠를 은근슬쩍 테이블 위에 올려두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 몇 가지 특징이 금방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자랑은 하는데 돈을 쓸 때는 꼭 손이 작아지는 사람이죠. 매번 비싼 차 자랑은 하면서도 모임 후엔 늘 제일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누가 계산하기를 기다립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차 자랑을 하면서도 그 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은 것들, 예를 들어 기름값이나 보험료 같은 현실적인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랑을 들으면 처음엔 진짜 멋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차밖에 없나? 다른 이야기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매번 부동산이나 주식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자랑이 그 사람의 허전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산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은근한 피로감을 남깁니다. 아, 또 시작이네. 결국 남는 건 비싼 차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얄팍한 허세뿐이죠. 다섯 번째, 돈이 많이 드는 취미 자랑. 돈이 많이 드는 취미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취미를 통해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지보다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를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골프채는 이번에 최고급으로 맞췄다. 스킬을 배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그런데 그런 자랑을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묘하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골프 한번 배워볼까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그 자랑이 끝난 뒤 모임에서 남는 공허함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서핑 타는데 서핑보드 하나가 몇백은 하더라라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 서핑을 통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끝없는 장비와 비용 이야기만 늘어놓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돈 자랑과 다를 게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결국 저 사람은 돈 쓰는 걸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많이 드는 취미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취미를 통해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취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에 대해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독이 되는 말 5가지. 첫 번째,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예전에 항상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운을 띄우고 그 일을 내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던 친구가 있었다. 근데 정작 그 친구의 인생은 별 볼 없었고 보잘것 없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본인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싫어 그렇게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진짜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무언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시간을 내서 컨설팅을 해줬을 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적 노력과 물질적 노력을 쏟지도 않고 널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짜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말로 상대를 챙겨주는 척하며 나의 도전을 막고 내 앞길에 어떻게든 허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은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할게. 마음속으로만 응원해줘 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다. 두 번째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1753개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짧은 인생을 살며 어떻게 1753개의 취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다. 뉴스 기사 지나가는 거 하나 훑고 눈동냥으로 본 걸 자신이 한 거라고 믿는다. 기타줄 한번 튕겨놓고 기타를 제대로 배우고 쳐봤다고 하거나 러닝 클럽 가입만 해놓고 자신이 러닝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본인도 정작 제대로 해보지 않아 놓고 상대방이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눈동냥, 귀동냥했던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든 재를 뿌린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 주변 지인이 하던데. 그리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의 말미에는 항상 이런 결말이 나온다. 그거 안 돼, 힘들어, 하지 마. 주변에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지인이 있다.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며 계속해서 주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불린다. 지금은 아무도 그 지인에게 주식으로 뭐라 하지 못하지만 그 지인이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자칭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면 야, 그거 곧 떨어질 거야. 그거 말고 이거 사라고 말한다거나 주식 외학에 내 주변에 주식으로 진 문서도 잃은 사람 있어. 위험해하지 마. 나도 해봤는데 라며 알량한 지식으로 위해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줍잖은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 놓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말로 비비려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조심해라. 옆에 둬봤자 하등 도움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세 번째, 걱정을 가장한 비난을 하지 마라. 우리 나이쯤 되면 노후 걱정을 화두로 내세울 때가 많다. 그러면 자기는 노후 걱정이 없다며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을 무척이나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다.
자기는 문제를 해결했으니 남의 문제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다는 식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경제적 해결은 했는지 모르나 정신적 노후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모습이다. 언제 철이 드나 할 정도로 말을 던져놓고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로 어떤 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지 설왕설래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 감기로 되게 고생을 한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도 말이다. 아무리 말이 고파도 그렇다 할 말 안 할 말을 마구 해가며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은 현명하게 사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걱정을 해주는 척하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치졸하기까지 하다. 상대를 낮춰 자신을 올리는 수법은 가장 비열하게 자기를 알리는 일이다. 하숙길이는 통할지 몰라도 고수가 보기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안다. 자기 일에는 소원하면서 남의 일을 걱정해주는 척. 은근히 비난을 일삼는 사람 말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무척이나 인류애가 느껴지고 잠깐은 좋은 사람 이미지가 있겠지만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면 관계의 우호적인 걱정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을 하는 사람은 답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생각해보라, 답답해서 말하는 것이지. 답을 구하려고 말을 꺼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남을 걱정해주는 척하며 은근히 비난할 생각을 하지 마라. 차라리 가만히 듣고 고개만 끄덕여주는 것이 답답한 속사정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위안이 된다. 괜히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되는 말로 위안이나 격려를 하려고 덤비지 마라. 네 번째, 왕년애를 찾지 마라. 나이가 들었는데 옛날 이야기 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쓸쓸해진다. 사람 중에 유독 자신의 삶만 더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할라치면 그건 세 발의 피라는 식으로 남의 얘기를 자르고 자기가 겪은 고초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연민한다. 거기서 얘기가 마무리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사람 대부분은 자기의 연민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겁박하기도 한다. 자기만한 아픔이 또 어디 있냐며 연민을 장사하듯 내두르는 것이다. 보기 민망하다. 남보다 더 어려운 역경을 딛고 살았으면 그것으로 됐다. 그것을 마치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양버젓이 내걸고 상대를 오히려 약자로 취급하려는 모양새는 썩 보기 안 좋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생이 있다. 같은 조건이나 같은 환경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그 다양성만큼이나 개별적인 차이를 갖는다. 그런데 자기만이 최고의 아픔이고 역전의 용사인 척 행세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자신은 한없이 이해받아야 하고 자신은 누구보다 위로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도 자만의 일종이다. 특별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자기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연민에 쌓여서 남이 겪은 고통은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사람은 보기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고집이 세며 자기 연민을 그 어떤 자랑거리 이상으로 생각해서 남에게 정신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왜 대접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마치 자신이 음치인 줄 모르고 합창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것과 같다. 자기 삶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면 타인의 생도 그러하리라 인정해야 한다. 나만 힘겹게 인생사를 살아왔다는 자부심 내지 연민을 가진다면 타인과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수월치 않은 사람이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누구나 생에 부여받는 희로애락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관건이 되는 것일 테다. 그러니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상처가 크고 아프다고 여기는 것은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에 적은 분배를 했다는 우매함을 드러내는 꼴이다. 이러한 것은 성숙하지 못한 유아기적 발상의 전환이다. 5번째, 바른 말이라도 잔소리로 들린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며느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잘 몰라서 실수도 하고 그런단다. 하지만 절대로 대놓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는 며느리한테 잘잘못을 그 자리에서 말로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다. 얼굴 맞대고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서로가 불편하게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문자로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서로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100번 맞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면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다. 본인 말대로 며느리가 말대꾸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나친 잔소리를 할 수도 있단다. 맞는 말이 말대꾸고 맞는 말이 잔소리라는 것이다. 그렇다 틀린 말은 없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서로 자지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가족이라 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볼 때마다 그 앙금이 남아있어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말로 가르치거나 알려주지 않고 문자로 한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인 것 같아 현명한 처사로 여겨진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급하게 고칠 것을 요구한다. 감정을 쏟아내서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결국은 자기 잘못을 시인한다고 해도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 남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상대방 앞에서 면박 주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또박또박 적어 보내는 일은 배려고 사랑인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가래침 뱉듯 툭 하고 던지지 말고 문자판에다 한 글자 한 글자 오타 없이 이해한다고 적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향을 묻듯 하면 좋을 것이다. 말 없는 꾸중은 약이 된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도 않고 나를 감정에 휩싸여 힘들게 하지도 않으니 좋은 일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는 모두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됐을 때, 좋은 차를 샀을 때, 아니면 취미 생활에 돈을 팍팍 쓸 수 있을 때, 이 순간들은 분명히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 떠올려 보셨듯이 그 자랑이 남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자랑을 하는 사람의 본 모습을 오히려 더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자랑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아채게 되죠. 진정한 부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루는 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말하지 않아도 남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돈이나 능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찬 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무리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과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를 읽고